새벽에 토트넘 경기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분노를 삭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힘든 시간대를 시청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심경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팩트인데 어떻게 해요? 네, 2차전에서 승리하면 8강에 진출합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27개 슈팅하고도 패배하고 레버쿠젠도 힘없이 무너지고 맨유도 1대1로 비겼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2차전에서 잘하면 되죠. 네, 손흥민은 경기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실망스럽다. 토트넘에게 경종을 울리기 충분한 경기였다. 다음 주 16강 2차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시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한다. 모든 선수가 자기 경기력은 물론 팀의 경기 내용과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 부족한 부분은 2차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아직 유로파리그 16강전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0대1로 뒤지고 있을 뿐이다. 원정에서 패배했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 없다. 아직 0대1일 뿐이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잔디 탓을 하기도 하고 훈련했던 게 무의미했다고 하고 선수들이 소극적이었다면서 토트넘다운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홈에서 승리하고 8강 진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냥 억지만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전략의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엔지 볼 때 내려앉은 팀에게 매우 고전했습니다. 대놓고 내려앉아서 역습 축구를 하는 팀에게 당한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경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죠. 토트넘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랑케를 명단에 올리긴 했지만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양쪽 윙어가 크로스를 올린들 헤딩으로 결정지을 선수가 없었습니다. 상대 센터백은 매우 집요했고 거구들이었습니다. 양쪽 윙어의 크로스가 아니라면 이제 세트피스를 통해서 코너킥을 통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왼쪽에선 코너킥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오른쪽에서 메디슨이 키커였는데 영향가가 1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골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상대 역습 때 재역습 상황이나 상대가 압박을 할 때 탈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방법일 텐데 이게 완전 최악의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기 후에 한 가지 기록이 떴는데 토트넘이 위험지역에서 패스미스가 무려 46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 상황에서 공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패스가 계속 미스가 되면서 역으로 당했던 겁니다. 알크마르의 압박이 좋았던 건 기본일 거고 두 명의 센터백은 분명 주전 선수들은 아닙니다. 단소가 처음 토트넘 경기를 뛰었을 때 그때 이미 그레이와 호흡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알고 벤 데이비스를 출전시켰었는데 그레이가 아무리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이제 18살 선수인데 그레이를 커버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걸 수비수들에게만 탓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수비수들이 패스를 원활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드필더들이 돕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AI 평점에서는 포백과 벤탄쿠르의 평점이 높았지만 그 이유는 실점하지 않고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았던 거지 토트넘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평점이 높은 게 아닙니다. 베리발의 자책골 외에는 실점이 없었고 12개의 슈팅을 허용하고 위험지역에서 많은 볼을 뺏겼다가 막은 거니까 당연히 잘했다고 평가하겠죠. 본래 스트라이커였던 솔랑케는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수비의 상황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미넬에서 케인을 보십시오. 거의 수비수처럼 팀을 돕습니다. 그런데 텔은 자신에게 볼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상대 역습이 진행되면 본인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수적으로 불리하게 되죠. 최전방에 보내놓고 한 번에 롱볼로 찔러주는 축구? 그걸 토트넘이 할 리도 없고요. 텔뿐만 아닙니다. 메디슨도 비슷해요. 자연스럽게 수비하도록 내려와 있을 때 돕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동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둬버립니다. 이게 무슨 팀입니까? 축구의 디테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엔지 감독 책임이라고 봐야 할 텐데 정작 본인은 경기 내용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만 말합니다. 각 포지션에서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격수의 텔, 미드필더의 베리발, 수비의 그레이까지. 그러면 동료들은 정상적인 축구를 하기 어렵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마음까지 필요하니까요. 이걸 엔지 감독이 라인업을 짰습니다. 경기 중에 한 명의 선수만 유망주가 들어가도 판이 달라질 텐데 아무리 올 시즌 많은 경기를 출전했더라도 매우 큰 경기잖아요. 유로파리그 16강전인데
부담이 100배가 되죠. 이 선수들은 토트넘 라인업이 붕괴가 되면서 계획과 다르게 많은 출전 시간을 받게 된 거지 토트넘 레벨과 맞기 때문에 출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레이가 대타로 자리를 지킨 것뿐이지 실점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베리발도 활동량이 좋다는 장점일 뿐 B클럽 팀 미드필더의 레벨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이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을 쌓는 거지 레벨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텔은 그냥 뭐 실패작 자체니까 더 이상 말도 안 하겠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만이 아니라 현지 팬들도 완전 분노 폭발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비카리오는 원정 팬들과 충돌도 있었는데 선수들이 겸허히 팬들 앞에서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격려해달라고 박수를 쳐달라고 요구했다가 팬들이 더 분노해버린 것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수백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응원을 갔는데 기대와 전혀 다른 형편없는 경기력이었으니까 돈도 아깝고 그렇게 응원하는 것 자체가 자괴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경기 후에 토트넘 레전드 글렌 호들은 황당하게도 알크마르전 패배가 좋은 결과다라고 했고 이처럼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고도 단 한 골 차로 패배한 것은 나쁘지 않다. 경기력은 실망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면서 0대3이 아닌 게 어디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홈에서 승리하면 된다라는 거니까요. 당장 이틀 쉬고 본머선을 걱정해야 하는데 홈에서는 토트넘이 다를지 정말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면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유로파리그 16강 첫 경기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팀이 8강 확정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웠습니다. 로마가 홈에서 빌바오를 잡으면서 토트넘 입장에서 상대해보지 않은 빌바오보다 로마가 나으니까 2차전도 잘해주면 좋고 라치오는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8강이 더욱 유력해졌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8강에 오르게 되면 붙게 될 팀 아약스 프랑크푸르트 경기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원정 경기였는데도 2대1로 승리하면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3실점을 당하면서 레인저스의 8강 진출이 유력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정예의 멤버로 유로파리그 팀들을 상대했던 적도 없지만 확실히 좋은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경기들일수록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 경기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도 토트넘 분석은 되어 있을 테니까요. 토트넘이 잘했던 경기와 망했던 경기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트넘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팀은 강팀이 아니고서는 이기기 어려웠고 기다렸다가 한 방을 먹이려는 팀은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토트넘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손흥민까지 부진했다는 매체들의 평가 때문인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아니 어떤 월클 선수가 와도 지금 토트넘 팀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토트넘을 살리고 싶으면 손흥민을 의지하는 플레이들을 해야죠. 네. 진짜 답답하네요. 대반전이 일어나길 바랄 수밖에요.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의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